제일 먼저 시트에 들어갈 솔티 카라멜을 만들어 줄 거예요. 생크림은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정도 데워서 따뜻한 상태로 준비해 줍니다. 냄비에 분량의 설탕을 전부 넣어 주세요. 중불에서 강불에 올려 가열해 줍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카라멜을 만들기 위해 지름이 작고 오목한 바닥이 두꺼운 냄비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설탕이 녹기 전에 지나치게 저어주면 결정이 생겨서 카라멜을 망칠 수 있어요. 때문에 처음에는 휘퍼를 사용하지 말고 냄비를 서서히 돌려가면서 설탕을 녹여주세요. 설탕이 80% 이상 녹았다면 휘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밀크 카라멜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연한 갈색을 띌 때까지만 가열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약간 씁쓸한 맛을 내기 위해서 짙은 갈색이 되도록 색을 조금 더 내주었어요. 냄비의 잔열로도 색이 금방 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색이 나면 불을 끄고 색을 더 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하는 컬러가 되었다면 불이 꺼진 상태로 따뜻하게 데워둔 크림을 조금씩 나누어 추가합니다. 생크림은 넣는 순간 엄청 끓어오르고 이때 올라오는 연기도 굉장히 뜨거워요. 꼭 조금씩 조심해서 섞어주도록 합니다. 크림이 다 섞였다면 소금을 추가해서 가볍게 녹여주세요. 냄비의 잔열로 카라멜이 더 끓여지지 않도록 그릇에 바로 옮겨 담거나 얼음볼에 올려서 뜨겁지 않을 때까지 식혀주세요. 저는 내열용기에 사용할 양을 바로 계량해 주었는데요. 영상 정도로 색을 냈다면 거의 120g이 나올 거예요. 20도 전후의 실온 상태가 될 때까지 식혀줍니다. 지름 15cm의 1호 원형팬에 유산지나 테프론 시트를 깔아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오븐은 컨벡션 오븐이라 바람에 날리지 않게 테프론 시트를 집게로 고정해 주었어요. 이제 케이크 재료를 준비합니다. 버터와 계란은 실온 상태로 준비해 주었어요. 아몬드 파우더는 분리를 막기 위해 먼저 추가할 거라서 따로 계량해 두었고요. 중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는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솔티 카라멜은 23도까지 식혀둔 상태이고요. 이렇게 꾸덕하게 흐르는 텍스처예요. 반죽 전에 오븐을 먼저 예열해 둘게요. 실온의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슈가 파우더를 추가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저속으로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다면 중속에서 고속으로 속도를 올려 버터가 뽀얀색을 띠도록 1분 정도 가볍게 휘핑해주세요. 섞이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볼 옆쪽도 정리해줍니다. 실온의 달걀과 아몬드 파우더를 번갈아 가며 추가해주세요. 달걀의 양이 많아서 분리가 나기 쉬운 품목들은 이렇게 가루류를 먼저 섞어주시면 안정적으로 유화시킬 수 있어요.
겉도는 부분 없이 매끈하게 섞였다면 바로 다음 재료를 추가해서 섞어주세요. 중간중간 볼 옆을 정리해가며 작업합니다. 저는 각 재료들을 3회에서 5회 정도 나누어 추가해 주었어요. 크리마가 잘 되었다면 만들어둔 카라멜을 추가해 가볍게 섞어줍니다. 이제 휘퍼를 제거해주세요. 중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채쳐서 추가해 줍니다. 주걱으로 J자를 그려가며 가루를 가볍게 섞어주세요. 겉도는 가루가 없고 매끈한 상태가 되었다면 완성입니다. 준비해둔 팬에 반죽을 전부 패닝해주세요. 반죽이 잘 퍼지도록 틀을 두세 번 내리쳐줍니다. 반죽을 주걱으로 쓸어서 평평하게 정리해주세요. 예열된 오븐에 반죽을 넣고 170도에서 40분 구워줍니다. 저는 우녹스 오븐을 사용하고 있어요. 꼬치로 찔러서 묻어나오는 게 없다면 케이크를 꺼내줍니다. 틀을 제거하고 뒤집은 상태로 완전히 식혀주세요. 케이크가 식을 동안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색소를 섞고 크림을 여러 번 만질 거기 때문에 작업성을 위해 식물성 휘핑크림을 사용해 주었어요. 휘핑크림은 아주 차가운 상태로 크림치즈는 실온에 30분 정도 미리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핸드믹서 중속에서 고속으로 크림을 올려줍니다. 식물성 휘핑크림은 안정성이 좋아서 4, 5분 정도 휘핑하면서 완전히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휘퍼에 크림이 걸리고 뿔이 뭉툭하게 만들어지는 상태까지 휘핑해줍니다. 만약에 동물성 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래 휘핑하면 분리가 나기 때문에 상태를 봐가면서 80에서 90%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완성된 휘핑크림은 주걱으로 만져봤을 때 묽고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구름처럼 폭신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에요. 준비해둔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크림치즈는 슈가 파우더를 추가하면 휘핑할수록 묽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덩어리 없이 확실하게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 덩어리가 남게 된다면 색소를 추가해서 아이싱할 때 하얗고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볼 옆에 풀리지 않은 단단한 치즈 덩어리가 없도록 주걱으로 한 번씩 긁어가면서 풀어줍니다.
치즈가 부드럽게 풀렸다면 슈가 파우더와 바닐라 익스트랙을 추가합니다. 고속으로 휘핑하면 가루가 심하게 날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속도로 잘 섞어주세요. 크림치즈는 슈가 파우더와 함께 오래 휘핑하다 보면 점점 끈적하게 묽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치즈가 조금 묽어질 것 같아서 살짝 섞은 뒤에 주걱으로 마무리해 주었어요. 이제 휘핑크림을 두세 번에 걸쳐 크림치즈 믹스에 섞어줍니다. 핸드믹서 중속에서 저속으로 크림을 가볍게 섞어주세요. 완전히 균일하게 섞이지 않아도 좋으니 두 번째 크림을 추가해줍니다. 마지막 크림까지 추가해 잘 섞어주세요. 이제 주걱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림치즈 프로스팅은 단단하고 약간은 거칠어 보이는 상태일 거예요. 색소를 넣어서 섞다 보면 점점 부드러운 텍스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주세요. 3개의 조색볼에 크림을 각각 두세 주걱, 한두 주걱, 한 주걱씩 덜어둡니다. 각각 노란색, 검은색, 여분의 흰색으로 사용될 거예요. 케이크를 아이싱할 동안 잠시 냉장 보관해주세요. 남은 크림치즈 프로스팅은 3등분해서 3분의 1은 샌드와 에벌 아이싱에 나머지 3분의 2는 본 아이싱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케이크가 완전히 식었다면 아이싱을 준비합니다. 윗면의 봉긋한 부분은 정리해주세요. 남은 케이크를 2개로 나눠 잘라주세요. 두 장의 시트를 겹치고 15cm 원형링이나 쿠키 커터를 사용해 통통한 초승달 모양으로 커팅해주세요. 만약 커터나 링이 없다면 케이크를 구웠던 틀을 대고 칼로 잘라주셔도 좋아요. 여기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잘려진 아몬드 모양의 시트를 반에서 살짝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조금 더 큰 조각의 시트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작은 조각의 시트는 링을 사용해 영상처럼 커팅해줍니다. 남은 조각을 반으로 갈라주세요. 원형으로 보면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상태예요. 영상 속 좌측 윗부분 조각은 날개가 될 거라 너무 높지 않게 한 조각을 빼고 사용해 줄 거예요. 남은 조각은 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미리 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둡니다. 이제 아이싱을 시작해 볼게요. 시트가 흔들리지 않게 케이크 판과 조각난 시트 사이에 크림을 발라 고정하면서 오리 형태를 일단 쌓아주세요. 크림을 한두 주걱 올려 스패츌라로 펴발라줍니다. 예쁘게 바를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크림을 펴발라주세요. 중간중간 스패츌라를 세워서 옆면의 형태도 잡아가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샌드용 재료를 올려줍니다. 저는 마침 진주 크런치가 있어서 올려주었는데요.
피칸이나 카라멜 소스, 로투스 조각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도 잘 어울리고 생략하셔도 좋아요. 두 번째 시트를 가볍게 눌러서 올려줍니다. 이때도 시트 조각 사이에 크림을 조금씩 발라서 서로 붙여가며 올려주세요. 튀어나온 크림을 가볍게 정리해줍니다. 날개 조각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고정해주세요. 이제 자유롭게 크림을 발라가며 에버라이싱 해줍니다. 아이싱을 할 때 가루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 시트가 비쳐도 상관없어요. 본격적으로 아이싱을 하기 전에 케이크 판을 한번 닦아줄게요. 조색할 동안 잠시 냉장고에 둡니다. 오리의 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해 짤주머니에 150번 깍지를 끼워 준비합니다. 남은 크림을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너무 많이 담으면 파이핑할 때 손이 아파서 반씩 나눠 담는 걸 추천드려요. 에버라이싱 해둔 케이크를 꺼내 시트가 보이지 않게 크림으로 가려줍니다. 스패츌러로 펴바를 거긴 하지만 다음 작업을 하기 쉽도록 옆면까지 꼼꼼히 파이핑 해주세요. 파이핑이 끝났다면 작은 스패츌러를 사용해 크림을 러프하게 펴발라줍니다. 오리의 머리나 부리 부분 혹은 좀 더 볼륨감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크림을 추가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부리와 발 부분은 추가로 크림을 올릴 거기 때문에 시트가 살짝 보여도 괜찮아요. 형태가 잡혔다면 크림을 조색할 동안 잠시 냉장해 둡니다. 남겨두었던 크림에 조색을 할 거예요. 크림 양이 가장 많았던 볼에 골든 옐로우 컬러 색소를 추가해서 조색해 줍니다. 뭉친 색소가 없이 균일하고 매끈한 텍스처가 될 때까지 섞어주세요. 크림 양이 가장 적은 볼에 블랙 색소를 추가해 고르게 섞어줍니다. 블랙 컬러는 발색이 좋지 않아서 많은 색소를 사용해야 하고 오늘 아이싱에 사용되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소량의 크림을 사용해 조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색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춰줄게요. 마지막 남은 크림은 색소를 섞지는 않을 거지만 매끈하게 파이핑 될 수 있도록 한번 칠해줍니다. 지름 2mm 깍지 2개, 3mm 깍지 1개를 준비하고 3개의 짤주머니에 각각 끼워줍니다.
3번 깍지를 끼운 짤주머니에 조색해둔 노란색 크림을 담아주세요. 크림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파이핑하는 중간에 크림이 끊기기 때문에 크림을 담을 때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한 번에 담아주시고, 추가로 크림을 담을 때도 크림 위에 올리듯이 담아주는 게 좋아요. 2번 깍지를 끼운 짤주머니에 검은색 크림을 전부 담아줍니다. 또 2번 깍지를 끼운 짤주머니에 흰색 크림을 전부 담아주세요. 흰색 짤주머니는 앞에서도 사용했었는데요. 커플러가 있으신 분들은 커플러를 끼우고 깍지만 교환하는 식으로 작업해주시면 짤주머니를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깜빡해서 이대로 작업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완성된 오리를 미리 그려봤는데요. 꼬챙이로 그림 그릴 자리를 미리 표시해두고 작업하면 더 편하겠더라고요. 케이크를 꺼내서 부리와 오리발을 먼저 그려줍니다. 경계선을 그렸다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을 만들어 채워주세요. 짤주머니를 눕혀 옆면도 잘 채워줍니다. 나이프를 사용해 펴 발라주세요. 오늘 사용한 나이프는 미술용 나이프인데 디저트 하시는 분들도 정교한 레터링 케이크 작업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이프가 없으신 분들은 스패츌라로 작업해 주셔도 좋아요. 저도 나이프 사용이 처음이었는데 섬세한 경계선 부분은 나이프로 작업하고 비교적 면이 넓은 측면은 스패츌라로 작업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정해진 공식은 없으니까 각자 편한 방법으로 작업해보세요. 발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그리고 면을 만들어 채운 뒤에 나이프와 스패츌라로 다듬어 주세요. 오리의 목에 꽃목걸이를 그려줍니다. 짤주머니를 팽팽하게 잡고 손에 힘을 줬다 빼면서 물방울 모양을 5개 파이핑해주면 꽃처럼 보여요. 흰색 크림으로 가운데 원을 그려 꽃을 완성해줍니다. 목이 허전해 보여서 그렸는데 리본을 그려줘도 참 귀여울 것 같아요. 물방울 모양 파이핑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다른 판에 몇 번 그려보시면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이제 검은색 크림이 든 짤주머니를 수직으로 잡고 눈과 코를 그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마무리로 키친타올에 손가락을 끼워 케이크판에 묻은 크림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귀여운 오리 케이크 완성! 오리 접시에 오리 케이크를 올려서 먹을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흰 우유랑 같이 먹어볼게요. 초를 꽂아도 너무 귀여운 케이크예요. 묵직하고 촉촉한 카라멜 케이크에 크림치즈 프로스팅이 부담없이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케이크에는 끼리나 르갈 크림치즈처럼 고소하고 산미가 적은 타입의 크림치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버터 베이스의 시트를 사용해서 드시기 전에 15분 정도 실온에 꺼내두었다 드시면 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특별한 날에 나만의 오리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